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은 표면 거칠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거칠기란 기계 가공 후 일정 길이 범위 내의 공작물 표면의 요철 상태를 표시한 파라미터를 표면 거칠기라고 합니다. 표면 거칠기에는 산술 평균 거칠기, 십점 평균 거칠기, 최대 높이 거칠기 등이 있으며 여기서 산술 평균 거칠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관련 규격은 KSB 016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이러한 가공 후의 공작물 표면을 확대한 사진이고, 이러한 공작물의 가공 방향이 있고, 이러한 공작물 가공 방향의 직각인 방향으로 이러한 계측기의 촉침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여서 나온 값들이 바로 표면 거칠기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나타낸 사진입니다. 계측기에서는 그러한 표면 거칠기 값을 어떤 파동의 형태로 검출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일단 먼저 진폭과 파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이런 X축을 위치로 하고 이러한 파동을 나타낸 파형의 그래프입니다. 이러한 파형에 있어서 마루와 마루 사이를 파장이라고 하고, 또한 골과 골 사이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파장은 그리스어로 람다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위치였던 X축이 시간으로 바뀌게 되면 이때 파장은 주기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F는 진동수를 의미하게 되고 T는 주기이며, 따라서 F와 T는 역수관계에 있게 됩니다. V는 파동의 이동 속도이고, 따라서 V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컷오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작물 표면 요철의 형태는 앞서 살펴본 파동과 유사한 형태를 띠며 가장 큰 파장을 갖는 형상과 중간 파장인 파상도, 가장 작은 파장인 거칠기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거칠기이므로 이러한 거칠기 파장만 걸러내는 필터링 작업이 컷오프입니다. 컷오프 값은 0.08부터 0.25mm의 6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앞서 살펴본 계측기를 이용해서 이러한 파장을 우리가 검출을 하게 되는데, 먼저 거칠기 필터를 이용하면 이러한 거칠기에 대한 파장을 우리가 검출할 수 있으며, 또한 파상도 필터를 이용하면 이러한 거칠기 값은 제외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파상도만 남게 됩니다. 즉,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이러한 전체적인 큰 곡선이 바로 파상도이고, 그러한 파상도에 대한 또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알고자 하는 거칠기 파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러한 하나의 값만 검출이 되게 되며 이 그래프는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겹쳐서 표현을 한 것일 뿐입니다. 또한 이 기준 길이라는 것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어떤 길이 값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그러한 기준 길이 값을 구간을 나누어서 측정을 하게 되고, 그러한 기준 길이를 확대를 한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되게 되며, 여기서 앞서 우리가 살펴본 골은 여기서는 산으로 표시를 했고, 골은 마찬가지로 골로 표시를 했으며, 가장 높은 부분을 산봉우리라고 하고 가장 낮은 부분을
이러한 골 바닥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중심선을 평균선이라고 하고 M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또한 컷오프 파장은 이렇게 람다 C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산술 평균 거칠기 R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평균 거칠기는 가장 정밀한 값을 가지게 되므로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칠기입니다. 표준 수열일 경우 숫자 뒤에 다음과 같이 0.2a와 같이 a를 붙이게 됩니다. 산술 평균 거칠기는 다음의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앞서 평가 길이에 대한 이러한 길이 값이 있을 때, 이러한 길이 값에서 우리가 측정한 이러한 파장에 있어서 여기서 절대값을 씌운 것은 이러한 값을 이 중심선 위로 올리게 되고, 따라서 그 값들에 대한 것을 다 더한 것이 바로 적분한 값이 되게 되며, 우리가 원하는 값은 이 높이 값이므로 그 높이 값을 얻으려면은 이 전체 면적에서 a를 나누게 되면 RA가 산출이 되게 되는 방식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정밀한 값을 가지게 되며, 여기서 컷오프 값에 대한 RA의 범위가 명시가 되어진 표를 보고 우리가 그러한 값들을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10점 평균 거칠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점 평균 거칠기는 가장 높은 표고, 즉 평균선으로부터 연직 높이가 가장 높은 것을 5개를 선정을 하고, 또한 가장 낮은 표고 5개를 선정을 해서 그것의 절대 평균값을 구하여 합한 값이 바로 10점 평균 거칠기입니다. 즉 10점이라는 것이 어떤 점수를 10점을 매긴다는 것이 아니라 10개의 점을 찍는다는 것에서 10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준 수열에는 숫자 뒤에 Z를 붙이게 됩니다. 즉 다음과 같이 어떤 가장 높은 산봉우리 값을 가지는 YP를 5개를 선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골바닥을 가지는 YV를 5개를 선정을 해서 이 값들을 다 더해서 개수만큼 나눈 것이 바로 절대 평균 값이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 5개 값을 다 더하여 개수로 나누면 평균값이 되게 되는데, 그 두 값을 합친 것을 RZ라고 합니다. 최대 높이 거칠기 RY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칠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대 산봉우리 높이 더하기 최소 골바닥 높이로 정의되어지는 것이 최대 높이 거칠기이며, 주로 Rmax와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RY로 통일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표준 수열일 경우에는 숫자 뒤에 S를 붙입니다. 즉 다음에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가장 높은 점 RP와 가장 낮은 RV를 더한 값이 RY가 되게 되고, 또한 이러한 평가 길이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즉 Rmax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의 평가 길이에서 제일 값이 큰 값을 Rmax라고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평가 길이의 Rmax 값의 평균 값이 바로
RY가 되게 됩니다. 표면 거칠기 및 다듬질 기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실 때 알고 계셔야 할 사항입니다. 시험에서는 종래 다듬질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이쪽에 보시는 이런 알파벳을 사용한 기호를 사용하게 되며,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주의하실 것은 여기에 보시면 접촉과 운동 부분입니다. 즉, 접촉이라는 것은 어떤 끼워 맞춤이 있는 부분을 의미하게 되며, 운동은 주로 동력 전달 장치 같은 경우는 축이 회전하는 부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끼워 맞춤이 없으면 이러한 W 표면 거칠기를 사용하시면 되고, 끼워 맞춤이 있는 부분은 일단 X 이상을 사용한다고 보면 되며, 또한 끼워 맞춤이 있으면서 회전을 하게 되면 Y를 적용하게 되고, 또한 가장 정밀한 Z의 경우는 어떤 유밀이나 수밀, 기밀을 요하는 부분에는 이러한 Z를 사용한다고 보면 되며, 시험에서는 주로 오일실이 삽입되는 부분에는 이러한 Z의 표면 거치기를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이러한 거칠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삼각형의 다듬질 기호를 많이 보게 되며, 또한 이러한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주로 도면에서는 여기에 Y값 대신에 이러한 표준 수열의 값들을 명시한 것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만일에 이러한 기호를 사용했다면 이러한 표준 수열의 값들을 명시를 해 줘야 합니다. 실제 규격에 명시된 표면의 결 도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시사항에 대한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시해야 하는 사항에는 표면 거칠기의 기입 대상이 되는 면, 제거 가공이 필요한지의 여부, 허용하는 표면 거칠기의 최대값 등은 반드시 지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지시하는 사항에는 면의 가공 방법, 표면 거칠기 결의 방향, 표면 거칠기의 컷오프 값, 다듬질 여유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시 기호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면의 지시 기호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하게 되고, 이러한 지시 기호는 가장 일반적인 지시 기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에 제거 가공에 대한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먼저 이렇게 이 일반적인 형태에서 이 부분을 닫아서 삼각형을 만들게 되면 제거 가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기계 가공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제거 가공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주로 우리가 주물면이나 다이캐스팅 단조를 한 가공품들의 면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지시기호에 있어서 어떤 가공 방법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로선을 그을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지시사항의 기입 위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사항의 기입 위치는 다음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A 지점에는 중심선 평균 거칠기의 값을 명시를 하게 됩니다. 또한 B는 가공 방법, C는 컷오프 값, C-는 기준 길이를 명시를 하게 됩니다. 또한 D는
줄무늬 방향의 기호, F는 이러한 앞서 살펴본 중심선 평균 거칠기 값 이외의 표면 거칠기 값을 이 F에 명시를 하게 됩니다. G는 표면의 파상도, 파상도는 KSB 0610에 따르며 E는 다듬질 여유를 명시를 하게 됩니다. 즉 RA 같은 경우는 다음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상한과 하한을 표기를 하게 되고, 또한 나중에 살펴볼 거지만은 이 면에는 이러한 식으로 거칠기 기호를 도시를 하게 되고, 또한 이 밑바닥으로 표시를 할 때는 이러한 식으로 도시를 하게 됩니다. Y와 RZ 같은 경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F 자리에 표기를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길이 값이나 컷오프 값을 명시를 하면 이러한 식으로 도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가공 방법의 지시기호 기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방법 같은 경우는 앞서 살펴본 대로 이쪽 부분에 명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밀링 가공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한 이런 기호로도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로 현장에 내려가는 도면 같은 경우는 현장 작업자가 만일에 M이라는 기호를 모른다면 이러한 식으로 한글로 명시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가공 방법의 기호는 KSB 0107을 참조하시면 되고, 잠깐 몇 개만 살펴보자면 선반 가공 같은 경우는 약호로 L로 표시를 하고, 또한 L은 또 선삭으로도 이렇게 선삭으로도 표시를 할 수 있으며, 드릴 가공은 D, 보링은 B, 밀링은 M, 연삭은 G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표면 처리 기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처리를 도면에 표시를 할 때는 이러한 가장 굵은 1.3선으로 이 표면 처리를 하는 부분의 표면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기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기호는 KSD0222의 표시를 따르면 되며, 이때 지금 예시로 나타낸 도면을 살펴보자면 SP는 표면 처리 폴리싱을 의미하게 되고, 이때 SP의 표면 처리 폴리싱 방법을 FE와 크롬 도금을, 소재는 FE고 크롬 도금을 하라는 표시를 이러한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줄무늬 방향 기호 기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줄무늬 기호 같은 경우는 이러한 표면 거칠기의 우측에 이러한 식으로 도시를 하면 되고,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이렇게 두 줄로 표시를 하게 된 것은 어떤 줄무늬 방향, 즉 어떤 가공 방향에 따라서 그 나타난 줄무늬 형상이 이러한 식으로 나타난다면 이러한 식으로 도시를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줄무늬 방향이 이러한 면에 수직인 방향이라면 이러한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줄무늬 방향 기호 같은 경우는 거의 현장에서도 잘 사용은 하지 않는 기호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가공 방법을 명시를 하면 그러한 가공 방법에 따라서 이러한 줄무늬 방향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표면 거칠기 기호를 도면에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작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뭐 이러한 여러가지 방법들이 이러한 식으로 지시선으로도 지시를 할 수 있고, 가공 표면에 또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떤 이렇게 치수선에도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토캐드로 실습 영상에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겠지만은, 이 기호와 이 기호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이 형상이 다른 것이라고 보면 되며, 즉, 이 육각형이 있을 때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선을 그어서 이쪽은 이러한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되고, 그 밑쪽은 이러한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CAD로 직접 실습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거칠기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두 그림은 이러한 못깎기 부분과 못따기 부분에도 이러한 식으로 표면 거칠기를 삽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림이며, 대부분의 도면에서는 생략을 하고 표기를 하게 됩니다. 즉, 이 부분이 1.6의 표면 거칠기를 갖는다면 어차피 우리가 가공을 할 때 이 부분 따로 하고 이 부분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차피 만약 이 선반에서 가공을 한다면 바이트가 이러한 식으로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쭉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필요하게 굳이 도시를 할 필요는 없지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러한 구멍을 뚫었을 때는 다음의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지시선으로 뽑아서 치수와 표면 거칠기를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그림이며, 마찬가지로 이렇게 치수를 뽑아서 이 면에다가도 표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너무 치수의 간격이 작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그렇게 작을 때는 이렇게 더 지시선을 이용해서도 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번에는 반복 지시의 경우는 간략 도시 방법이 있는데, 즉 이러한 우리가 시험에서는 알파벳을 사용해서 표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파벳을 사용했다면 이 알파벳이 의미하는 바를 이러한 도면 주서에 이러한 식으로 명시를 해줘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동일한 지시의 경우는 다음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전체 면을 이러한 어떤 A라는 거칠기 값을 갖는 표면 거칠기로 가공을 한다면 굳이 이 도면의 형상에는 표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부품 품번과 그 옆에 기호로만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러가지 표면 거칠기가 포함이 된 도면이라면 가장 바깥쪽에 명시된 표면 거칠기는 도면에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고, 도면에 표시된 거칠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로를 사용해서 사용했다는 거칠기 값을 명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표면 거칠기 기호에 따른 가공 정도 및 적용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거 가공 기호와 면 지시 기호가 있는데, 일단 제거 가공 기호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일단 이 기호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거 가공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 기호이고, 예전 기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결 표시로 표시를 했으며, 어차피 제거 가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거칠기 값에 대한 규정은 특별히 규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어떤 주조나 아변, 단조의 표면을 조금 더
미끄럽게 나올 부분이 있는 부분은 따로 규정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W는 삼각형 하나로 표시하게 되며 일단 기준은 우리가 최대 높이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로 RA 값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RA 값은 12.5에서 25 사이의 값을 갖는 것을 W라는 기호를 사용하여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W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험에서는 끼워 맞춤이 없는 가공 부분이라면 W를 적용해 주시면 되고, 만약 실무에서 어떤 적용을 해 주시려면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읽어 보시고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실제 오토캐드에서 표면 거칠기 기호를 작성을 하고 그러한 기호를 한번 실제 도면에 적용해 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